공개 문제 B형 문제의 단순 요소 구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해당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이 단순 요소 구현의 목표이고요. 첫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면은 카드와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2-2 시트에 혼합 차트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3 시트에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부 문제는 통합 문서와 문제의 대시보드의 서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2-1-1 시트에 카드랑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방송의 필드를 이용해서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부 문제에서는 문제의 대시보드에서 필터로 작동되도록 동작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에서의 혼합 차트를 구현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세부 지문에 필드를 생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필드를 이용해서 혼합 차트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연도에 따라서 매출 실적이 높은 탑3에 해당되는 사업명이 나타나도록 구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문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처럼 파이 차트를 구성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세부 지문에서는 파이 차트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부 지문에서는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세부 지문입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 통합문서와 문제의 대시보드의 서식을 설정하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은 전체 통합문서의 서식을 변경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세부 지문에서는 문제의 대시보드의 백그라운드 색상 및 제목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단순 요소 구현을 위해서 시트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 문제 2-1-1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는 데이터 원본에 방송 판매 데이터 원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2-1-1 시트에 카드와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먼저 총 방송 횟수를 계산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에 있는 방송일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만들기 계산된 필드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총 방송 횟수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방송일을 세게 되면은 그 기간 안에 방송했던 모든 건수를 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하면은 데이터 패널 하단에 총 방송 횟수라는 필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판매 수량을 계산을 해줄 건데요. 총 판매 수량 같은 경우는 데이터 패널에 있는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판매 수량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만들기 계산된 필드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생성해야 될 필드 이름은 총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판매 수량의 경우에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더하게 되면은 전체 판매 수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데이터 패널 하단에 총 판매 수량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거래처 수를 생성을 해 주실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거래처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주려고 합니다. 거래처 코드 우클릭한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고 계산된 필드 순으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생성해야 될 필드 이름은 총 거래처 수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거래처 코드를 count D 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총 거래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생성을 해줄 건데요. 해당 카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패널에 있는 측정 값을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측정값 이름을 열 패널로 이동하게 되면은 데이터 패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측정값들이 쭈루룩 나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측정값만 필터하기 위해 필터 패널에 담겨져 있는 측정값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요. 이때 나타나는 필터 팝업 창에서 총 방송 횟수, 그 다음에 총 판매 수량, 그 다음에 총 거래처 수 이렇게 세 가지를 클릭하고 확인해 주시면은 해당 세 데이터만 남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순서는 총 방송 횟수, 총 판매 수량, 그 다음에 총 거래처 수 순으로 정렬을 해주기 위해 마크 패널 하단에 있는 측정값에 이 측정값 순서를 드래그하여 순서를 변경해 주시면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을 지정을 해 주실 건데요. 먼저 머리글의 경우에는 머리글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글꼴은 12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맞춤에 들어가서 가로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시면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값에 대한 정렬과 폰트 사이즈를 조정을 할 건데요. 값에 대한 글꼴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레이블 편집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측정값을 선택을 한 후 글자 크기를 24포인트로 그 다음에 굵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글자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값에 대한 정렬을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 마크 패널에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맞춤을 클릭한 다음에 가로의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가로 정렬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두리의 행 구분선인 요 두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당 시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글꼴 서식 창에서 상단의 이 아이콘 중에 네 번째를 클릭하게 되면은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 구분선에 해당되는 요 두 선들을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선이 삭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편집이 끝났으면은 서식창 오른쪽에 있는 X표를 클릭해서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1-2 시트에 방송일 필드를 사용해서 필터 버튼을 구현을 할 건데요. 이제 해당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시트 탭에서 문제 2-1-2 시트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일을 연도 기준으로 배치를 해 주실 건데요. 연도가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에 있는 방송일 필드를 열로 가져다 두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방송일 필드를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로 가져다 두시면 연도에 따라서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버튼이랑 동일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서식을 지정해 주실 건데요. 먼저 머리글을 없애 주셔야겠죠. 머리글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머리글 표시를 다시 누르게 되면은 머리글이 제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에 대한 정렬을 해 주실 건데요.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은 가로와 세로에 대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로에 대한 정렬을 가운데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서식이 아래에 있는 아이콘에서 테두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시트에 있는 기본값에 셀을 클릭하고 나서 실선을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색상을 칠해 줘야 되는데 색상은 하단에 있는 색상 추가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HTML 오른쪽에 색상 헥스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D4, D4, D4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시트에 테두리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의 편집이 끝났다고 하면은 테두리 서식 우측에 있는 X표를 눌러서 서식창을 닫아주시고요. 세 번째 지문은 문제 2-1-2 시트가 문제 2 대시보드에서 필터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작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문제 2 대시보드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 대시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동작을 클릭해 주시면 동작 기능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동작 팝업 창에서 동작 추가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필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의해야 될 동작 이름은 연도별 필터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동작 방식은 문제 2-1-2를 버튼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시트를 선택했을 때 문제 2-1-2 시트가 아닌 나머지 시트에다가 적용이 되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해제할 경우에는 모든 값이 표시되도록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동작 팝업 창에 우리가 추가했던 연도별 필터 동작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문제 2-2 시트에 혼합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제 2-2 시트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성해야 될 필드 이름은 매출 실적인데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을 곱하는 것이죠. 데이터 패널에 있는 판매 수량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만들기 계산된 필드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계산해야 될 필드 이름은 매출 실적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을 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필드는 MD 탑3입니다.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3명의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반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당 집합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패널에 있는 사업명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만들기, 그 다음 집합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해야 되는 필드는 전체 다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조건은 특정 필드인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줄 거고요. 이때 우리는 단 3명만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름에는 MD 탑 3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집합 필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2 시트에 방송일 그리고 매출 실적 필드를 이용해서 혼합 차트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먼저 가로축에 방송일 필드를 배치해 줄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방송일 필드를 드래그해서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는 월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연도와 관계없이 월별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열 패널에 올라와 있는 연 방송일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해서 상단에 있는 불연속형 월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축에는 매출 실적을 배치해 주실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매출 실적을 드래그해서 행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복합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매출 실적을 한 번 더 가져와 주실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매출 실적을 다시 행 패널로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서로 다른 혼합 차트를 만들어 주기 위해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이중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중축을 하고 나서 좌우에 대한 축을 동기화하기 위해 우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축 동기화를 해주셔야 왼쪽과 오른쪽의 축이 고정된 형태로 보여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복합 차트의 한쪽은 막대 차트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영역 차트로 변경을 해주실 건데 왼쪽에 있는 매출 실적의 경우에는 마크 패널에서 표현 방식을 막대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매출 실적을 클릭해서 표현 방식을 자동에서 영역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2-2 시트의 혼합 차트를 완성하기 위해선 문제 1에서 계산했던 MD 탑3 필드를 이용해서 색상을 표현해 주실 건데, 데이터 패널에 있는 MD 탑3 필드를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면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in,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out,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집합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에 맞는 사원 3명의 이름을 표현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크 패널에 올라와 있는 이 MD 탑3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집합의 in, out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의 멤버를 표시하도록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왼쪽에 있는 축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머리글 표시를 체크해서 좌우측에 있는 머리글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세부 지문은 연도에 따라서 이제 매출 실적이 높은 탑3 사원명을 변화하도록 구현을 할 건데, 먼저 해당 차트를 완성을 하기 위해선 문제 2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2 대시보드는 하단에 있는 시트 탭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우측에 범례를 표시를 해주기 위해 문제 2-2를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 분석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범례, 색상 범례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측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이 범례를 클릭하고 이 햄버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Shift 버튼과 함께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해당 범례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과 동일하게 범례에 대한 제목을 삭제하기 위해선 우측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고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은 제목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레이아웃으로 너비를 100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줄여주신 다음에 좀 더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면 화면과 동일하게 범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경우에 날짜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해당 축 위에 얹어 놓고 우클릭하면은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레이블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누워 있었던 월이 회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문은 문제 2-3 시트에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 문제 2-3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지문은 담당 호스트 그리고 총 방송 횟수 필드를 이용해서 파이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파이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표현 방식을 자동에서 파이 차트로 변경해 주시고요. 담당 호스트별 방송 횟수를 파이 차트로 표현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에 있는 담당 호스트를 클릭하여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면 호스트별로 이 조각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총 방송 횟수를 이용해서 구성 B를 계산을 할 건데, 데이터 패널에 있는 총 방송 횟수 필드를 드래그하여 각도로 가져다 두시면 파이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크에 대한 설정을 해주실 건데, 데이터 패널에 있는 담당 호스트를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가져다 두시고 총 방송 횟수에 구성 비율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방송 횟수를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가져다 두시고요. 숫자가 아닌 구성 B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 마크 패널에 올라와 있는 집계 총 방송 횟수라는 이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퀵 테이블 계산, 그 다음에 구성 비율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해당 담당 호스트들이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비중을 계산하는 값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블을 가운데로 정렬을 해 주실 건데요. 레이블 정렬을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맞춤을 자동에서 가로 자동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의 보기를 표준에서 전체 보기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세부 지문은 담당 호스트를 총 방송 횟수 필드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는 것입니다. 즉, 방송 비율이 많았던 순서대로 담당 호스트를 정렬을 해주실 건데, 정렬을 위해선 상단에 있는 툴팁에 이 내림차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데이터가 가장 많은, 즉 총 방송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번째 지문은 통합 문서 및 문제 2 대시보드의 서식을 변경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서식을 변경해 주시기 위해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서식, 그 다음에 통합 문서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변경을 해 주시려면 왼쪽에 나타나 있는 통합 문서 서식 창에서 전체에 해당되는 글꼴을 클릭을 할 건데, 이때 태블로 북이 아닌 맑은 고딕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엔터를 치면은 해당 글씨체로 일괄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글꼴 색상은 색상 추가 들어오신 다음에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HTML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000, 000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모든 글꼴이 진한 검정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2 대시보드의 백그라운드 색상이랑 제목 레이아웃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지문을 수행하기 위해 문제 2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의 배경 색상을 변경을 해 주실 건데요. 이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항목 계층에서 바둑판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배경색을 변경을 해 주실 건데, 백그라운드를 클릭해 주시고 색상 추가를 눌러 주시면은 색 선택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배경색을 F5, F5, F5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배경색이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선 대시보드의 제목을 변경을 하기 위해 맨 최상단에 있는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은 제목 편집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내용을 지워주신 다음에 23, 24년도 홈쇼핑 판매 보고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을 설정을 해주실 건데, 여백 설정은 레이아웃 탭에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 탭의 바깥쪽 여백 경우에는 8, 그리고 왼쪽 8, 오른쪽 10, 아래쪽 5, 그 다음에 안쪽 여백이 모두 다 0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